결혼 잘못해서 하마터면 제 손으로 인생 꼬아버릴 뻔했던 올해 30살 여자입니다. 결혼 약속을 했던 남자친구도 저와 동갑이었어요. 3년 만났고 느닷없는 남자친구 청혼에 갑자기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죠. 제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 중 몇몇이 남편이 아직도 엄마 그늘을 못 벗어난 것 같다며 종종 신세한탄을 해올 때가 있었어요. 적어도 내 남자친구는 마마보이가 아니라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남자친구는 이미 진작부터 집에서 나와가지고 살고 있었거든요. 독립해서 산다고 해서 엄마 그늘을 벗어나고 독립심이 다 강한 사람인 거냐 물으신다면 그 말에는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겠지만 적어도 남자친구는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는 남자친구가 사자 들어가는 전문직을 갖기를 원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는 문과 공부에 흥미가 없고 이과 쪽이 잘 맞는다는 걸 알아서 부모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도 자기가 자신 있어 하는 쪽으로 진학을 했다 합니다. 사자 전문직만큼은 아니지만 중견급 회사 들어가서 연봉도 솔찬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그 덕에 남자친구가 부모님과는 사이가 안 좋다는 이야기까지 저한테 했던 적이 있어요. 엄마가 시키는 거 반대로만 한다고 집에서 자기를 청개구리라고 부른다나요.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게 결혼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적어도 엄마 그늘 벗어나지 못해 엄마 없으면 자기 혼자 결정도 못 내리는 그런 한심한 인간은 아니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마보이만 조심했지 세상에 남자친구가 누나보이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누나보이라는 말도 남자친구 때문에 처음 알았네요. 말씀드렸다시피 남자친구가 저런 인간이라는 걸 알기 전에는 자기 미래 계획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칼 같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자기 적성을 알고 부모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학교를 선택했던 것부터 전공을 살려 취직까지 한 것까지 거기에 군대랑 복학에 졸업하는 날짜까지 미리미리 계산해 타이밍 맞춰서 26살 나이에 군 문제도 해결하고 졸업까지 했죠. 군대에서도 가만히 있던 게 아니고 취직에 도움될 만한 관련 자격증 같은 것도 알아서 다 취득해놓았대요. 그야말로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죠. 상황이 가능만 하다면 나이 30 돼서 결혼하는 것 또한 원래 자기 인생 계획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들어가자마자 자기 벌이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그거에 맞춰 돈을 어떻게 모을지 다 맞춰놓았고 그렇게 30살 나이로 제게 청혼했을 때 이미 남자친구 수중에는 1억이라는 돈이 있었어요. 오히려 군대도 안 갔는데 2년 먼저 취직해놓고 모아놓은 돈 8천이 전부에 그마저도 남들보다 잘 모은 거 아닌가 하고 자화자찬하고 있었던 제 스스로가 다 부끄러울 정도였지요. 동갑내기인데도 여러모로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남자친구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하마터면 내 예비신우가 될 뻔했던 남자친구 누나의 개입이 있었던 거였네요. 뭐 동생 앞길 좋은 길로 이끌어줬으니 그걸 나빴다고만 할 수는 없으려나요. 문제는 정말 남자친구의 모든 것에 누나가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을 정도였어요. 심지어 나한테 청혼한 것도 누나의 입김이 있었던 게 정말 소름이었죠.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고 나서 결혼식 날짜는 언제쯤이 좋으려나 싶었는데 남자친구가 그것도 자기가 다 생각해놓은 날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 연애 시작한 기념일 날짜를 말하더라고요. 보통은 남자들이 기념일 같은 거 잘 안 챙기고 그런 날짜 기억하는 데에도 무딘 편이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날짜까지 기억해서 의미 있게 그날에 결혼하자는 것도 한편으로는 참 낭만적이게 들렸습니다. 그때는 남자친구의 본 모습을 모르고 있었으니 아마 콩깍지 때문에라도 더 좋게 보였을 수도 있겠다 싶네요. 아무튼 문제는 기념일에 맞춰서 결혼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빠듯해 보였어요. 덕분에 조금 급하게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토요일 일요일 하루씩 해서 같은 주에 인사를 드렸죠. 남자친구가 자기 입으로 부모님이 하라는 거 반대로만 해서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다고 말했었는데 막상 인사를 드리러 가니 그건 그냥 남자친구 혼자만의 생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옆에서 보기에 부모님 두 분 다 아들 아끼는 게 눈에 다 보일 정도였거든요. 남자친구가 대학 갔을 때부터 자취한다고 쭉 떨어져 지냈는데 집에 자주 찾아가지 않았었나 봐요. 아버님은 그냥 자주 못 보는 아들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시선이 아주 남자친구한테 고정이 돼가지고 계셨고
어머님 또한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아들 등을 쓸어주고 손등을 어루만져주고 사이가 나쁘다는 말과는 다르게 엄청 사랑받고 있구나 싶은 느낌이었어요. 대화 중 어머님이 젊은 놈 고집이 저렇게 세서 제대로 여자친구나 만나려나 싶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참한 사람을 데려왔냐며 덩달아 저도 좋아해 주셨죠. 한두 번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걸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결혼해서 고부 갈등이나 시부모님과의 문제로 속 썩을 일은 없겠구나 싶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자친구가 아주 딱 부러지고 사람이 옹골차 보인다고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간 제가 워낙에 남자친구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밖에 안 했어서 더욱더 그랬던 걸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린 마당에 저희가 정해놓은 결혼식 날짜에 맞추려면 하루도 낭비하기가 아까운 시간이다 보니 내친 김에 상견례도 바로 그 다음 주에 진행해버렸습니다. 상견례 분위기도 엄청 좋았어요. 남자친구네 아버님이랑 저희 아버지가 고향도 마침 동양에 심지어 학교까지 같은 학교를 나오셨던 거예요. 남자친구 아버지 나이가 저희 아버지보다 더 많았다 보니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닌 건 아니었는데 선생님 한 분 이름이 나와가지고는 상견례 자리라는 게 무색하게 두 분이 의기투합해가지고는 선배님 후배님 하면서 두 분이서만 따로 이야기꽃을 피우셨지요. 양가 부모님들끼리도 저렇게 관계가 좋은데 그때까지만 해도 누가 이 결혼을 반대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상견례 자리에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던 중 결혼식은 언제쯤 하는 게 좋겠냐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뭐 어디 용한분한테 가서 좋은 날짜를 받아와야겠다니 그런 이야기가 오가길래 저희가 사실 생각해둔 결혼 날짜가 있다고도 말씀드렸어요. 워낙에 분위기가 좋아서 그랬나 자식들이 영특해서 부모들이 알아볼 게 없다면서 그런 사소한 것까지 다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달리 당신들이 해줄 건 없고 그냥 너네들 결혼할 때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예단 예물 같은 허례허식도 하지 말고 마지막 10원 한 장까지도 자식들 미래를 위해 지원해주자는 식으로 상견례는 분위기 좋게 마무리되었어요. 결혼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이 어디 있었겠나요? 진짜 결혼만 하면 앞으로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았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때까지 저희 시누이가 될 뻔했던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이나 마찬가지인 남자친구의 누나를 아직 만나기 전이었으니 말이에요.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 남자친구가 이제 우리 누나한테만 인사를 하러 가면 되겠네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뭐 결혼하기 전에 어디 멀리 사는 친척들한테까지 다 인사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나인데 당연히 결혼 전에 소개받고 인사 나누고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죠. 딱히 불만을 가질 이유까진 없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빠듯한 만큼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같이 부르던가 아니면 못해도 상견례 때 같이 참석을 했다면 좀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 싶기는 했지만요. 따로 시간 내서 만나도 상관은 없지만 결혼 준비로 하루가 아쉽다고 그래놓고 충분히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일을 미룬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족들 모이는 자리에 누나를 부를 수 없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자기가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건 남자친구 혼자만의 생각이고 오해인 것처럼 느껴졌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누나는 정말로 가족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 보였어요. 남자친구 말로는 남자친구 할머니가 살아계실 적에 있던 일 때문에 그렇게 되었답니다. 할머니가 워낙에 옛날 분이라서 남아선호 사상이 몸에 배어있던 분이셨다 해요. 그때 신우가 수능을 망쳐서 뭐 기숙사 학원을 가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이었다는데 할머니께서 딸 자식 몰 돈까지 들여가면서 비싼 대학 공부까지 시키냐 그냥 시집이나 일찍 보내라는 소리를 입버릇처럼 하셨답니다. 그런데 하필 남자친구네 아버님이 할머님 말에는 또 거역을 못하는 분이셨던 게 문제였던 거죠. 본심은 어땠던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할머님이 그런 말을 했다 보니 남자친구의 누나한테 대학 가는 거 말고 달리 하고 싶은 게 있느냐 하고 물었대요. 남자친구의 누나는 그게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었고 그분을 못 이겨서 할머님한테 가서 대판 시비를 걸었다더랍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할머님 말에는 또 거역을 못하는 효자라고 했잖아요. 막상 자기 자식일지라도 당신 어머니인 할머님한테 그렇게 나오는 걸 보고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남자친구의 누나는 이딴 집구석에서 더는 못 살겠다며 짐 싸들고 나갔다 합니다.
그 뒤로 아예 부모님과는 절연을 한 상태라 인사시키는 날이나 상견례 날 같이 자리를 할 수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사하는 자리를 따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나대요. 남자친구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때나 상견례 자리에서 남자친구 어머니가 남자친구한테 누나는 하고 남자친구한테 누나 안부를 물어봤었던 게 말이죠. 상황을 다 듣고 종합해보니 남자친구는 아직도 누나랑 같이 연락을 하고 지내는가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연락을 하고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남자친구가 누나 집에서 얹혀 살고 있었더라고요. 3년 연애했지만 항상 데이트 끝나면 남자친구가 저를 집에 바래다 줬지 제가 남자친구를 집까지 바래다 준 적은 없어서 그 사실을 여태 몰랐던 거죠. 집에서 데이트를 했던 것도 아니고 집 나와서 살고 있다길래 혼자 사는 줄 알았지. 그래도 그게 뭐 대수냐 싶긴 했어요. 말해줄 때까진 몰랐을 사실이지만 제가 딱히 물어본 적도 없고 막말로 뭐 동년배 여자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누나랑 사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남자친구 부모님 딴에도 누나 소식이 궁금하기도 하고 여자 혼자 사는 게 걱정되기도 했을 텐데 동생이 같이 살아주면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나요. 아무튼 그렇게 남자친구의 누나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첫 인상은 정말이지 강렬했어요. 외모가 엄청 예쁘다거나 그래서는 아니에요. 집은 어디 동네 구석진데 귀신이라도 나올 것만 같은 오래된 빌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저 온다고 재력이라도 뽐내고 싶었던 건지 머리핀부터 양말까지 아주 명품이 아닌 게 없었어요. 집에서 만나는데 식탁 위에 명품백은 왜 꺼내놓았나 싶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왼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며 그 명품 머리핀을 만지작거리는데 동시에 손목에 차고 있는 명품 시계도 보란듯이 짤랑거리는 겁니다. 앞만 봐도 일부러 저 보라고 집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낸 다 티가 났어요. 테이블 위에 외제차 로고 대빵만하게 박혀있는 차키까지 아주 완벽한 세팅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티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했지 사람이 저렇게 이상한 사람이리라곤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때는 대학도 못 가고 가출해서 혼자 지냈다는데 저 정도 사치하면서 사는 게 많이 노력했구나 싶었죠. 오죽 남한테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으면 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명품 가방까지 꺼내놓고 사람을 기다리나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 나누자마자 사람이 성격이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더군요. 남자친구 부모님도 2번 뵈었던 게 전부였긴 하지만 인상 좋은 건 물론이고 말 한마디 꺼낼 때도 저를 배려해준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좋은 분들이셨는데 남자친구의 누나는 같은 한 가족인가 싶을 정도로 사람이 날이 잔뜩 써있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남자친구 누나한테 인사하러 온 게 아니라 무슨 면접을 보러 온 건가 싶은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초면부터 반말로 말하는 건 기본이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라는 저희 첫 인사를 받자마자 물어본 게 그 가방은 못 보던 브랜드인데 어디 거냐고 묻대요. 그냥 인터넷에서 브랜드 없는 거 싸게 팔길래 들고 다니는 거라 했더니 피식하고 웃대요. 그러더니 그래도 남자친구 누나한테 처음 인사 오는데 좀 꾸미고 올 생각은 없었냐고 묻는 겁니다. 제가 뭐 잠옷 차림으로 온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차려입었으면 됐지. 예비신우 소개받는 자리가 맞선 소개팅 자리도 아니고 꾸미고까지 올 필요가 있나 싶었죠. 다음부터는 중요한 사람 만날 때는 명품이나 못해도 명품에 준하는 걸 들고 다니라고 그렇게 차려입고 사람 만나는 게 상대방에 대한 매너라고 인생에 훈수 한 번 더 주고는 제가 직장 다닌 지는 얼마나 되었는지 월급은 얼마나 받느니 묻고는 그 돈 받고 생활이 되니 뭐 평범하게 월급 모으는 거 말고 큰 돈을 벌 생각은 없니? 그 나이에 죽을 때까지 회사 다녀봐야 돈 얼마 못 버는 거는 알고나 있니? 그렇게 꿈이 작아서 어떡하니 하면서 자꾸 저를 가르치려 들기까지 하는 거예요. 인생 선배로 저한테 조언이 해주고 싶은 건가 싶었는데 솔직히 제가 원하지 않는 조언은 오지랖에 불과하잖아요. 자꾸 사사성건 제가 하는 모든 게 틀렸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정말 사람이 참 별로였다는 말 말고는 달리 남자친구의 누나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는데 솔직히 제가 거기서 얼마나 좋은 반응을 보였겠나요. 그냥 내내 하면서 성의 없이 대답하고 있으니
남자친구 누나도 제가 지금 상황을 두고 조금 언짢아하고 있다는 걸 느꼈나 봐요. 하던 말 끊더니 이렇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시간을 내준 데에만 해도 제가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고요. 자기는 1분 1초가 아까운 사람이라고, 이러고 있는 시간에도 마음만 먹으면 돈을 얼마를 벌 수 있네 어쩌네 하는데, 일부러 자랑하려고 꺼내놓은 게 티가 나는 차키나 명품 가방, 온몸을 휘감고 있는 명품들 보면 돈은 꽤 벌어서 하는 소리 같기는 한데, 솔직히 집이 다 쓰러져가는 빌라만 아니었더라도 좀 설득력이 있었을 거예요. 솔직히 저도 똑같이 시비 걸려면 충분히 시비 걸 수 있었어요. 백날 회사원 생활 해봐야 월급 이상의 돈을 버는 방법은 없는 거 모르냐며 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게 딱히 직장 생활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디 술집이 돈을 그렇게 많이 주길래 1분 1초가 아쉬울 정도냐고 하시냐 물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뭐 싸우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잘난 척 하고 싶은 거 받아주면 그만인 건데 억지로 시비 걸어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또 대답하자니 딱히 할 말도 없어서 그냥 그러시구나 저러시구나 하면서 또 성의 없이 대답만 하고 있었죠. 저한테 무슨 리액션을 기대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건가. 남자친구 누나의 심술은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결혼하고 싶다길래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을 데려왔나 했는데, 들고 다니는 가방 꼬라지를 보니 그냥 소시민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이 너무 아깝느니 너 진짜 이런 애랑 결혼하고 싶니 하는 말을 저를 바로 앞에다 두고 하는데, 그때쯤부터는 남자친구 누나보다 남자친구한테 기분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한테 인사시키는 자리에서는 어머님이 좀 대답하기 민감한 질문 같은 거 하셨을 때 엄마는 뭐하러 그런 걸 물어보냐 하며 틱틱거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건 대답하기 난감한 질문도 아니고 대놓고 내 흉을 보고 있는데도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꼴을 보니 기가 차더라고요. 아무튼 저랑 인사 나누는 자리가 시간 낭비라는데 제가 일찍 사라져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럼 식사는 나중에 안 바쁠 때 기회가 되면 하는 걸로 하자고 하고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다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자친구가 바래다 준다고 따라 나왔는데 그랬다간 가는 길 내내 싸우기만 할 것 같아서 그냥 저 혼자 간다 하고 집에서 쉬라고 했죠. 억지로 풀리지도 않는 속을 가라앉히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지금이야 같이 한 집에 살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소개를 시킨 거겠지만 어차피 부모님과도 연 끊고 연락 없이 지낸다 하니 결혼식에도 안 나타나지 않겠나 싶었죠. 그리고 앞으로 뭐 가족 모임 같은 게 있어도 안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미안한 말이긴 하지만 이대로 남자친구 누나가 가족들과 풀지 못하고 쭉 연 끊고 지냈으면 좋겠구나 싶었어요. 지금 와서 후회가 되는 건 그때 남자친구한테 니네 누나 뭐냐고 한마디 따져묻던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오지랖 부리지 말고 네 인생이나 챙기라고 한마디 해줄 걸 그랬나 봐요. 그랬다면 분명히 남자친구가 저한테 누나한테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때 진작에 저 자식이 부모보다 누나한테 더 절절매는 누나보이라는 걸 알았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하지만 지난 일 후회해봐야 뭐에 쓰겠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로부터 한 달도 안 지나 파혼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아무튼 그 이후로 결혼 준비는 딱히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상견례 때 부모님들끼리도 친해져서 그렇게 네 분이서 따로 자리도 만들고 그랬었나 봐요. 그리고 그때 이야기를 나누길 양가에서 각각 2억씩 저희들 결혼하는데 보태주기로 했던 거예요. 너무 좋았죠. 부모님 지원 없이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다는데 한 푼 두 푼도 아니고 2억씩이라니 완전히 복받은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 돈 때문에 그리고 남자친구 누나 때문에 파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비용으로 5천 정도 잡고 신혼집에 혼수 채우는 거 생각해서 신혼집 예산으로 5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기로 했어요. 예산에 맞춰서 조금 외곽 쪽으로 빠지느냐, 아니면 5억을 깔고 연끌을 해서라도 소위들 말하는 서울 3대장 지역으로 신혼집을 구해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죠. 5억이 엄청 큰 돈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실제로 집값을 알아보니까 또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맞벌이를 할 거다 보니 대출이자가 그렇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언제까지 저 돈을 갚아야 하는가 생각해보면 까마득하고 그랬어요. 암만 배부르고 행복한 고민이라고 고민은 고민인데 혼자 해가지고 뭐에 쓰겠나요? 결혼을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도 안 그래도 자기 생각에 5억은 너무 부족한 것 같다면서 돈을 좀 더 모아보지 않겠냐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저는 뭔 소린가 싶었어요. 당장 우리 기념일 맞춰서 결혼하자고 해서 급하게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돈을 더 모으자는 말은 결혼식 날짜를 뒤로 미루자는 거랑 같은 소리잖아요. 그리고 그거 얼마나 뒤로 미룬다고. 두 사람 벌이 합쳐서 800 조금 안 되는데 1년 2년 모은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모으겠나요. 철두철미하고 계획적인 인간이 갑자기 무슨 나사 빠진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일말의 고민도 없이 자기 계획이라면서 터무니없는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 누나 만났던 날 기억나냐고 하면서 자기 누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날 너가 일찍 돌아가 버리는 바람에 계획이 틀어지게 되었는데 원래 누나 차 타고 어디 먼데 나가서 엄청 비싼 밥 먹고 올 계획이었다 하면서요. 그러면서 동시에 누나 자동차 자랑도 하대요. 그 차가 우리나라에 몇 대 없는 차라고 그 차 타고 다니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그런다고 하면서요. 그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싶었는데 이어서 누나 가방이며 시계는 기억나냐고 묻는 거 아니겠나요? 그날 자기 누나가 저한테 못다한 자랑을 대신 해주려는 건가 싶었고 그래서 제가 기억난다고 대답했어요. 누가 집안에 있으면서 비싼 시계랑 가방을 꺼내놓냐고 보통 사람은 안 그러지 않냐고 일부러 빈정거리는 말투로 대답했는데 남자친구는 누나 이야기하면서 신이 난 건지 그걸 칭찬으로 받아들였나 봐요. 암만 명품에 관심 없는 척 해도 너도 어쩔 수 없는 여자라고 그게 엄청 비싼 건지는 알고 있었구나 하면서 시계도 웬만한 국산차 한 대 값은 되고 가방도 뭐 그냥 돈이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가방이 아니래요. 평소에 그 명품 매장에서 돈을 좀 써야지 그 가방을 살 수 있는 자격을 준다나 어쩐다나요? 신혼집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이어진 난데없는 누나 자랑에 다른 것보다 느낌이 쎄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누나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고. 대학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큰 돈을 벌었는지 궁금하지 않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도 안 궁금하다고 그냥 물어본 말에다 대답하라고 그렇게 한마디 했어요. 제가 안 궁금하다고 대답을 할 거라곤 예상을 못한 건지 바로 말을 잇지 못하대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그제서야 그냥 본론을 꺼내더군요. 우리 누나가 다른 것보다 돈 꿀리는데 아주 재주가 있다고. 지금 누리고 사는 것만 봐도 설명이 되지 않냐면서요. 그러더니 일단 우리 결혼하고 나서 바로 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집 그러니까 지 누나 집에 들어가 살면서 부모님이 지원해준 돈에 우리 돈까지 합친 5억 8천 거의 6억에 육박하는 그 돈을 누나한테 굴려달라고 부탁을 하자는 겁니다. 누나가 관리해주면 금방 불어날 거라면서 이왕 내친 김에 월급도 누나한테 맡기고 돈 불려줄 때까지 누나한테 용돈 타서 쓰자고요. 요즘은 서울 외곽 지역도 좋은 아파트 들어가려면 10억은 우습게 줘야 한다고. 5억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 모르냐고. 5억 대출받아 갚을 생각 해보라고. 은퇴할 때까지 평생 빌린 돈만 갚다가 우리 젊은 시절 다 끝날 거라면서요. 그런데 누나가 한 1년 정도 우리 돈 굴려서 2배로 만들어주고 자기는 딱 2억만 먹고 나머지는 우리 다 준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누나한테 부탁하고 일단 누나 집에 1년 정도만 들어가서 살아보자는 소리를 하는데 여태까지 알고 있던 내가 결혼까지 결심하게 만든 그 야물딱진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맞나 싶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남자친구는 지 누나를 찬양하는데 여념이 없었죠. 기회가 되면 2년, 3년 정도 살아가지고 강남에 집 한 채 구해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냐는데 저 정도면 거의 종교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제 마음은 거의 떠났던 것 같아요. 그래도 확인할 건 확인해야겠다 싶어서 지 누나의 뭘 믿고 저러는 건가 싶어서 누나가 뭘 하길래 돈을 그렇게 버느냐 물었죠. 남자친구가 그 말에 싱글벙글해서는 궁금했으면서 왜 안 궁금했던 척 한 거냐 하면서 누나의 인생사를 읊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별것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직장인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코인에 손을 댔나 보더라고요. 쭉 듣다 보니 돈 좀 만진 것도 얼마 안 된 이야기였어요. 그때까지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차곡차곡 저축을 하고 있었나 본데
어쩌다 사놓은 코인이 갑자기 폭등을 하게 되면서 대박이 났던 거예요. 거의 10배에 가까운 수익을 내면서 그때 돈을 한 4억 정도 벌었답니다. 남자친구는 그걸 실력이라고 포장을 했는데 뭐 따지고 보면 운도 실력이니까 그게 틀렸다고는 하지 않겠어요. 저는 아직 만져본 적도 없는 돈을 벌었던 것 또한 사실이니까요. 아무튼 남자친구 누나가 그때 돈을 좀 벌었던 거였죠. 그 뒤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투자의 길을 걷게 되었답니다. 외제차랑 명품 같은 것도 그때 다 샀던 거랍니다. 문제는 그때 벌었던 4억을 다 써버린 게 문제였던 거죠. 쉽게 번 돈, 쉽게 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딱 알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일확천금으로 돈맛을 한번 벌었으니 이제 이래서 쥐똥만한 월급으로는 만족은 못하겠는데 다시 돈을 굴리자니 그때는 모아놓은 돈이라도 좀 있었으니 대박도 내고 그랬던 건데 지금은 그렇게 번 돈 거의 다 써버리고 땡전 한 푼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누나가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그걸 또 커버를 쳐주대요. 아무 때나 투자해서 돈을 버는 그런 호락호락한 시장이 아니라고 누나가 다 타이밍을 잡고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 돈을 불려준다고 하는 거 아니겠냐 하는데 그때 깨달았죠. 남자친구 누나가 이젠 일은 감질나서 못하겠고 또 어떻게 그때 대박냈던 것처럼 손맛을 보고는 싶은데 당장 돈 나올 구석이 없으니 동생한테 결혼하라고 부추긴 겁니다. 그럼 집에서 지원도 받아올 수 있을 테고 이왕 하는 김에 배우자인 내 돈에 우리 집 돈까지 같이 한번 크게 굴려볼 생각이었다는 걸요. 누나의 어딜 믿고 저러는 건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만나온 정이 있고 결혼까지 하기로 한 사람인데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남자친구한테 한마디 물어봤어요. 나는 일확천금도 필요 없고 강남에 아파트도 필요 없다고. 대출 갚는 게 정 아쉬우면 조금 눈을 낮춰서라도 더 저렴한 지역의 작은 평수 아파트를 알아보자고 했죠. 그리고 월급의 일부는 적금으로 차곡차곡 모으고 그 외에 나머지 돈은 코인을 하던 주식을 하던 하고 싶은 재테크를 하면 안 되겠냐고. 우리 그냥 여지껏 살아온 대로 건실하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지 누나 말을 그대로 뱉어내대요. 그렇게 꿈이 작으니 평생을 착취당하는 소시민으로 사는 거라고 말이죠. 아무리 봐도 남자친구 누나가 남자친구와 비교해서 잘난 거 하나 없는데 어쩌다 코인으로 운 좋게 큰돈 한번 벌었다고 한들 어떻게 저렇게까지 고집을 부릴 수 있는 건가 싶었죠. 결국 저는 남자친구를 말릴 수 없었어요. 그렇게 2주 정도 더 남자친구를 설득해봤지만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저랑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말만 할 뿐 도무지 생각을 고쳐먹지 않더군요. 우리가 만약에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었고 양가 지원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더라면 누나 집에서 신세 지면서 차곡차곡 돈 모아 우리 삶을 꾸리자고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였더라면 암만 남자친구 누나가 별로인 사람이었을지라도 그렇게 하자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땀 흘려 모은 돈뿐만 아니라 없는 형편에 자식 행복 빌어준다고 최대한을 만들어준 부모님 돈까지 누나한테 맡기자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결국 그렇게 며칠간의 고심 끝에 저는 결국 파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남자친구가 마마보이였다면 결혼을 했었을 거예요. 어머님이 그만큼 좋은 분이셨으니까요. 이러나 저러나 저희들을 위해 좋은 앞길을 조언해 주셨을 거 아니었겠나요? 차라리 마마보이가 낫지 누나보이는 정말 답도 없네요. 안녕하세요. 파혼하고 나서도 벌써 2달이 더 지났네요. 남자친구와 다시 잘해보기로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뒤로 제가 궁금했던 사실 몇 개를 알게 되어서 혹시나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다시 저희 이야기를 전하러 찾아오게 되었네요. 본의 아니게 남자친구네 집하고는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어요. 부모님들끼리 너무 죽이 잘 맞다 보니 파혼하게 된 건 아쉬운 일이지만 당신들끼리는 자주 연락하고 그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남자친구 이야기를 좀 전해 듣게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능력도 없는 누나를 맹신하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이 남자친구를 사자 들어가는 전문직으로 키우고 싶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부모님 뜻보다 돌아가신 할머님 뜻이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걸 반대했던 게 남자친구가 아니고 남자친구 누나였대요. 정확히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동생 혼자 지원받는 게 배가 아팠던 거겠죠. 다행히 그게 남자친구 적성에도 맞는 일이었고 그걸로 대학도 가고 취직도 했으니 결과만 두고 본다면 좋은 일이긴 했지만 남자친구한테는 그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누나 말을 들으면 손해보는 게 없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남자친구 누나한테 대학 말고 다른 일을 하고 싶은 게 없냐고 물어봤던 것도 남자친구 누나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네요. 대학을 안 보내준다는 게 아니라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원해주겠다는 뜻이었는데 그걸 제멋대로 해석하고 집을 나가버렸던 거고요. 그렇게 집을 나갔다고 한들 자식 걱정이 안 되는 부모가 어디 있었겠어요. 집까지 얻어주고 재수하고 싶으면 재수하라고 생활비에 학비까지 보태주셨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니 동생인 남자친구까지 그 집에 보내서 남매끼리 둘이 같이 살라고 보내놓았던 거고요. 실제로 여태까지는 누나 말 들어서 안 좋게 풀린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군대에 복학에 취직에 돈 모으는 것까지. 처음엔 남자친구 누나도 정말 동생을 위해주는 좋은 누나였을지도 몰라요. 좋은 조언을 해줬으니 동생이 저만큼 풀릴 수 있었던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생각도 못한 큰 돈을 벌게 되니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저렇게 된 거였겠죠. 그 와중에 동생은 누나 말 들어서 손해보는 게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으니 결국엔 일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던 거 아니겠나요? 결국 남자친구는 저랑 파혼을 하고 여지껏 모은 1억을 누나한테 투자하라고 넘겼는가 봅니다. 그걸로 떼돈을 벌어서 제 선택을 후회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다나요. 그런데 뭐 결과는 뻔했죠. 한 달도 안 돼서 그 1억 날려먹고 그 돈 복구해준다고 대출까지 끌어다가 누나한테 다시 가져다 줬는데 그마저도 2주일도 안 돼서 다 날려먹게 되었답니다. 그 일로 누나랑은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고 빚 갚아달라고 얼마 전에 집에 기어들어왔다고 해요.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적어도 누나한테 돈 맡기자는 소리는 안 하지 않겠냐고 빚은 다 정리해 줄 테니 저희를 다시 결혼시키면 어떻겠냐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다행히 그 부분은 제가 거절하기 전에 저희 부모님 선에서 먼저 거절을 해주셨다 해요. 고향 선후배 사이라 앞으로도 그 집하고는 계속 만나긴 할 것 같긴 한데 앞으로 한 번만 더 똑같은 이야기 꺼내면 고향 선배고 뭐고 안 보면 그만이라고 하시는데 그 또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정말 자칫했다간 팔자에도 없는 신우를 떠받들어 모시고 살 뻔했는데 그래도 너무 오래 고민하지 않고 파혼했다는 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다시금 드는 하루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